쪽에 더 별점을 줬어요. 참 달라요.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반납하겠습니다. 너무 웃겼어. 막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민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1부 영상 보셨나요? 1부는 소설에 대한 줄거리와 간단한 리뷰가 들어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고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이 도련님은 도쿄 출신의 청년이 시골의 중학교 교사로 부임을 하면서 생기는 사회, 적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재미 3, 의미 3을 줬습니다. 일단 의미로는 나스메 소세키는 어떻게 보면 일본 근대 문학의 대표 작가잖아요. 네네. 국민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초기작으로서 이 작품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름 재미도 사실 있었어요. 재미가 오히려 3.5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흡입력 있게 쭉 읽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재미면에서 별 3개를 주는데요. 읽는 내내 어떤 도련님의 성격, 단순하면서도 거칠 게 없고 그러면서 이 정직한 모습이 보는 내내 이렇게 유쾌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유머인 기요와의 어떤 유대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사인 산미치광이와의 어떤 연대가 좀 따뜻함을 느끼게 했고요. 의미면에서는 별 4개를 이제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품성이 어떤 것일까? 나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유모가 도련님은 올곧고 고운 성품을 지녔어요. 21쪽에는 기호는 내가 장래에 출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역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되새길 수 있었어요.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의미 쪽에 네네. 더 별점을 줬고 초롱이는 의미보다는 재미 쪽에 더 별점을 줬어요. 참 달라요. 저는 별점을 저도 사실 재미에 4개, 의미에 3개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산책 별점을 해보면 재미에 더 별점이 많이 가 있다. 이 소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설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그 도련님의 투덜거림으로 시작을 해서 도련님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본 것만 믿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고지식한 사회 부정자 아닐까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정의의 사도 이런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들은 도련님의 모습을 책 속에 있는 도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도련님이 교사로 선생님으로 이제 직장을 얻게 된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예. 그죠? 10대 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1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10대나 20대는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을 하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 보면 30대, 40대에도 무모하게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특히 어렸을 때 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다만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걸 쭉 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가리지 않고 그거를. 그래서 아까도 저도 그 부분 19쪽 그 도련님은 올곧고 고운 성품을 가진 지녔기에 이 기호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판단대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남에게 뭐 모략하거나 등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판단대로 올곧게 쭉 가는 모습이 좋았다. 어때요?
이제 초록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이제 32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학교에 처음 부임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 앉혀놓고 교육자로서는 모범이 돼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도련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지극히 인간적이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기꺼이 이런 말을 해요.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반납하겠습니다. 너무 웃겼어. 막 그 말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도련님은 자기 어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신념과 약간 용기를 가졌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다가왔어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도련님, 뭐 부잣집 도련님 이렇게 부르는데 비꼬듯이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도련님 성격이 뭐 융통성은 없지만 올곧고 또 자기 것 차리지 않고 수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책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 싶은 것도 있는데 밉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자기 실속 차리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캐릭터가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고 싶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도련님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밀고 또 칠판에 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그가 처음으로 숙직을 설 때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선생님을 많이 골탕 먹이거든요. 이 일을 당하자 도련님은 학생들에게 비겁한 놈들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교장 선생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라면 도련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행동이 교사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였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엄벌로 처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학생들과 수학교사의 어떤 그 적대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더 이상 이 수학교사인 도련님한테 배우려 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엄벌보다는요,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스스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배움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쌤한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일단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는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저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돌, 뭐 자연스러운 충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초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도련님이 학생들한테 비겁하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한편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측면이 있어요. 우리도 젊은 교생 선생님이 오면 왠지 골탕 먹여주고 싶고 장난 걸고 싶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친숙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거기도 한데 장난이 이제 도가 좀 지나친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칠판에 써놓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숙직실에서 밤새 그렇게 막 메뚜기를 넣어놓고 이렇게 막 우당탕탕하고 이렇게 밤새 또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저는 이게 지나쳤다고 보고 그냥은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하게 도련님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엄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러긴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도련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항상 책임을 졌고 학생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이제 항상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조정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엄벌을 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금 초록이도 실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훈육을 하지 말자는 거,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미친 영향을 알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거,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서 이렇게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이 학생 입장에서 이 교사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실은. 그치. 예, 굉장히 실제 어쨌든 굉장히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고 또는 이제 메뚜기 떼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체적인 상처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교사에 묻는 거죠. 그러면은 교사 도련님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겠냐, 정신적인 상처. 그러면은 퇴학시키라고 그래서 이건 강압적인 거고 퇴학은 강압적인 굉장히 강압적인 그죠. 굉장히 강압적인 거고 학생들이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 뭐 하숙집을 와가지고 청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사과의 편지를 쓰겠다 이런 선생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어떤 사과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런 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교무회의 할 때는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이 말을 들으려면은 그 회의석상에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또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하는 그러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록이가 말한 대로 학생들이 자기가 책임을 느끼려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서 서로의 직접 또 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련님은 도쿄에 돌아와서 기호를 만나서 살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끝까지 지지해 주었던 기호가 바로 도련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록 힘이 없는 노인이지만 올곧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했던 기호. 그 사람은 도련님이라는 단 한 사람은 살렸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가장 정의로웠던 사람은 기호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렇게 해서 도련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책은 다음에는요 좀 재미있는 책으로 이렇게 다가올게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